추석 연휴가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영업일이 2일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매매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 보유 종목을 상당 부분 좀 정리를 해서 현재는 이렇게 4종목만 좀 홀딩한 상황이고,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버킷 스튜디오, 참 요즘에 핫한 종목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일단 이렇게 체결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때 매수를 해서 요때 매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종목이 한 9% 정도 제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해갖고 단타 매매로 이익을 실현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때가 목요일이었죠. 그렇죠? 9월 16일 목요일 날 마이너스 1.4% 개파락 출발해갖고 장중에 20%까지 올랐다가 저도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단타 매매를 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이제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쉽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그릇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재료가 지금은 요때 상한가를 만든 이틀 동안 만든 것은 요즘에 또 오징어 게임, 그렇죠?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돼서 이렇게 연이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매수했던 시점에는 이런 빗썸 코리아와 함께 120억 원을 출자해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제 이날 20%대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여기에서 매수해서 뭐 매도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가총액이 이때만 하더라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1,900억짜리, 지금도 뭐 큰 편은 아니죠. 단타 매매하는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제가 매수했던 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 한 1,000억 원대, 1,000억 원 조금 넘는 그런 가격대였죠. 그렇죠? 지금은 그 이후에 상승한 흐름이 아니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닉스라는 종목, 또 상한가가 이렇게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일단은 여기서 체결 내역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도 얻지 못하고 별 재미를 못 보고 거의 본전 측에서 매도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도 이제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뭐 상한가를 이렇게 만든 모습을 이렇게 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종목도 여기서 오르기 전까지는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그렇죠? 2천억대밖에 안 되는 그런 좀 소형주였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거는 아마 회원님들도 같이 봤던 종목인데, 여기서 한번 매매, 여기서 한번 매수, 일부 물량 매도, 여기서 이제 나머지 물량 매도. 일단 이 종목도 그 뒤로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는 것도 이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00억 후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지금 보면은 뭐 이 종목도 그렇고 뭐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한번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수익률이 좀 올라왔는데 팔지 못하고 거의 매수가에서 매도한 그런 기억이 나는 종목이 또 이 한국 바이오젠입니다. 이렇게 이 종목들을 왜 먼저 살펴봤냐면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상한가를 쳤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이 시가총액을 1,000억, 2천억짜리 그런 종목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단타를 들어갔던 종목들이죠.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1,000억 원, 또 시가총액이 커봐야 2천억. 그렇죠? 1,000억 원, 2천억, 뭐 이런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뭐 8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매우 작죠. 그렇죠? 오늘은 우리 그 투자 전문팀 중에 이 단타를 급등주를 좀 분석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장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얘기를 먼저 이 시가총액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단타를 주력 매매로 하기 전 반드시 테스트에 성공해야 하는 그런 훈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급등주를 주로 분석하는 팀의 팀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 단기간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또 지금과 같이 증시가 큰 상승 없이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움직임에 나타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뭐 손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단타 매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바뀌는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타 매매는 반드시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매매 형태입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를 주력 매매로 하기 전 반드시 테스트에 성공해야 하는 훈련. 먼저 그 전에 이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매매 형태에 따라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기준의 중요도, 비중이 다르다. 그렇죠? 매매의 형태에 따라, 매매 형태라는 것은 중장기 투자, 스윙 투자, 단타 투자. 그렇죠? 이런 매매 형태에 따라, 그리고 종목을 매수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압축할 수 있겠죠. 뭐 업종, 섹터,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나 뭐 투자지표, per PBR, PSR, 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둬서 재료와 이슈,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명확하게 눈으로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좋아하면서 또 많이 공부하는 부분이죠. 기술적 분석. 뭐 차트에 관련된 이평선, 뭐 캔들, 거래량, 또 호가창.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볼 수 있는데, 크게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에는 거의 이 두 가지가 중점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종목에 접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장기 투자냐, 스윙 투자냐, 단타 매매냐, 여기에 따라 이 1번과 2번이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은 그 중요도 비중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살펴볼 이 단타 매매는 1번 이런 기본적 분석보다는 2번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당연하겠죠. 재료, 이슈, 기술적 분석. 단타 매매를 우리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번보다 기본적 분석보다 이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또 부채가 높더라도 또 투자 지표인 퍼가 엄청나게 높고 뭐 PBR도 높고 이래서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가치 투자로서는 부적합한 종목이지만 그 종목을 당일 매수, 당일 매도라는 단타 매매 특성상 그러한 것들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이렇게 그 종목이 어떤 재료가 있는가, 시장의 파급 효과를 단기간에 불러올 수 있는 재료가 있는가, 그리고 기술적 분석, 차트, 이것이 단타 매매에는 2번의 중요도가 더 높고 매우 비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료는 여기서 단타 매매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재료는 매번 달라집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뭐 우리 드라마가 1등했던 그런 오징어 게임이나 뭐 다른 이슈가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러한 재료는 매번 달라지지만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은 단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 이 차트, 이평선, 뭐 캔들, 거래량, 호가창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확실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기 이전에 제가 왜 이런 버킷 스튜디오나 이런 세로닉스, 뭐 이렌텍, 뭐 한국바이오젠 이런 종목을 언급하면서 이 시가총액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뭐 2000억 완전 소형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단타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소형주에 먼저 접근을 해서 내가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종목들을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수두룩하죠. 그렇죠? 왜? 이 소형주들은 우리가 단타 매매 했을 때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소형주를 먼저 접근을 했을 때는 이 변동성에 휘말려 갖고 수익을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윗꼬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막 터지는 것이고 20%대에서 종가상 막 10% 이상 빠져갖고 단 10분, 20분 만에 10%, 15%씩 막 쭉쭉 빠지잖아요. 이런 뭐 1,000억 원짜리, 2,000억짜리 이런 종목에서는요.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을 단타 매매를 새로 시작했을 때 그러한 종목들에 먼저 접근을 했다가는 큰 손실, 그리고 그 손실로부터 어떠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얻는 것 없이 도 아니면 모, 홀짝, 그렇죠. 홀이냐 짝이냐 거의 도박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워낙에 작아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팀장과 얘기를 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단타 매매를 주력 매매로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테스트에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타 매매를 이런 중소형주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 미만짜리 종목이 아니라 최소한 코스피에서는 이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이런 대형주들, 그렇죠? 코스피 200이라는 200개 종목, 시가총액이 큰 우량한 200개 종목인 코스피 200 종목, 또 코스닥에서는 이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코스닥에서 150개에 해당되는 우량한 이런 종목 중대형주들,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렇죠? 코스피는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큰 200개 종목이고, 코스닥 150은 코스닥 전체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우량한 150개 종목을 뽑아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런 1,000억 원, 2,000억짜리 종목에 대비해서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종목들을 먼저 단타 매매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차트적인 부분을.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는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와서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은 수익 실현하는 것도 어느 순간 5%, 6% 수익 나는 것들이 느닷없이 그냥 쭉 빠져버리고, 또 손실이 1%, 2% 정도 손실이었는데 조금만 버텨볼까? 1분 내에 5%, 6%, 7%, 심지어 10%도 소나기가 쭉 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그러한 종목들을 바로 단타 매매로 접근을 했을 때는 대응하는 것이 너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코스피 200, 코스닥 150과 같이 대형주에서 먼저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거의 1조 5천억 정도 되는 대형주죠. 그렇죠? 이러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뭐 1분봉을 통해서 뭐 접근을 한번 해본다고 했을 때, 그렇죠? 계속적으로 중소형주를 먼저 단타 매매를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이런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들로 단타를 먼저 훈련하는 연습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일봉 차트도 그렇고 분봉 차트도 그렇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흐름을,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주전자도 1분봉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차트는 일봉 차트든 분봉 차트든 어차피 두 가지 개념이잖아요. 지지와 저항. 지지는 눌림목, 저항은 전고점, 저항의 돌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단타 훈련을, 뭐 내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전고점 돌파, 캔들 라인을 돌파하는 곳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눌림목 매매냐 돌파 매매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죠. 지금
대주전제 1분봉인데 1분봉 22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2평선 눌림목이냐 아니면 여기서 놓쳤다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스캘핑 단타 매매로 돌파 매매냐. 그렇죠? 이것도 그 스캘핑이니까 어차피 2, 3%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훈련을 충분히 해주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의 작은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이 차트에 우리 아까 내용 봤잖아요. 매번 단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히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한 훈련하는 종목은 이런 1,000억 원짜리, 2,000억짜리 종목이 아니라 일단 이런 대형주에서 차트의 흐름을 이평선과 캔들, 눌림목과 돌파, 추세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런 소형주에 접근을 해야 분명히 이런 종목에서도 소형주에서도 좋고 강한 종목들은 이런 소형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훈련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렇죠? 뭐 LNF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갭을 띄어서 했지만 단타 매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갭을 띄던 안 띄던 어차피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뭐 스캘필 같은 경우는 매수한 지 뭐 몇 분 만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갭을 띄고 뭐 1분봉입니다. 지금 1분봉으로 봤을 때 또 1분봉 22평선 뭐 이런 눌림목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눌림목에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몸통 전고점, 캔들 윗꼬리 전고점 이런 캔들의 돌파하는 위치 또 신고가 그날의 최고가를 윗꼬리를 깨는 매수 지점 그렇죠. 돌파 매매죠. 이러한 것들을 이 종목도 LNF도 시가총액이 6조 5천억짜리죠. 크죠. 그렇죠. 이러한 대형주에서 먼저 충분히 일봉 차트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분봉 차트에서도 이런 대형주에서 먼저 단타를 훈련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런 기술적 이평선과 캔들,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 분봉 차트도 마찬가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충분히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할 매수를 했을 때 단타의 성공 확률이 점차 높아진다면 그런 다음에는 변동성이 심한 이런 중소형 종목들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짜리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매우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도 일단 스윙 투자를 이런 중소형 종목보다는 중대형주에서 뭐 코스피 200 그런 종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차트의 흐름을 읽는 것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흐름이 일봉 차트도 좀 느릿느릿 움직이고 분봉 차트도 좀 느릿느릿 움직여서 그 흐름을 읽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은 침착하게 분석을 할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1,000억, 2,000억짜리는 너무나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바로 접근했다가는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단타 매매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재료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술적 분석 이것이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형 종목이 아니라 일단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그런 중대형주를 먼저 단타 매매를 함에 따라서 그들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차트에 있는 이평선, 캔들, 거래량, 또 호가창 이러한 것들을 먼저 테스트하는 훈련에 반드시 거치고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이런 소형주를 접근하는 것이 단타 매매를 성공적으로 가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필수 과정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